창녕 대복늪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작은 우포늪이라고 불리는 대복늪은요,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 일대가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 제방 공사가 시작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들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중재 노력에도 수개월째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 그 내막을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대복늪 갈등, 점점 더 늪으로입니다. 대복늪에 있는 이 살개 분변입니다. 살개 분변은 보면은 안에 이제 털이 이렇게 잔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삽과 그다음에 이제 수달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서식합니다. 제방공사 현장이 총 길이가 33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방의 높이가 11m 정도. 그다음에 폭은 한 50m 정도 면적이 이렇게 제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섭지를 가로질러 섭지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방이 들어섬으로 해서 섭지의 면적이 많은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걔보다 참 거짓말 나오고 상식이 나는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어제 나가겠어. 어떤 부분에서 그러신 거예요? 물이 저 창문 밑에 바로 저까지 우리 물이 많이 든다고. 예. 매년 일어나지. 매년 해마다 한두 번씩은 해마다 물이 듭니다. 이 뚝을 안 매기 되면 얼마나 불편한 것도 모르고 진짜 살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가 생존에 그 권리 있기 때문에 그래 꼭 저거는 해야 될 수원 사업입니다. 농경지를 전부 다 대체 섭지로 만들어야 이거거든요. 저희들이 재해 예방 사업을 하는 취지가 생존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그 대복 섭지 자체가 법적으로 지정된 섭지도 아닌 부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해서 대체로 앞에 농사 짓는 농경지를 내놔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이 대복늪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제서야 대복늪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예, 이 창녕 이 개성천 하루에 있는 섭지인데 풍경이 아름답고 신비로워서 여기 아마 영화 촬영도 그래요? 유리정원인가 여기서 촬영을 하기도 했고요. 우포늪과 함께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섭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그 제방 공사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름철 장마 기간 때 비가 많이 오면 인근 마을에 침수 현상이 계속해서 심하게 발생하니까 이런 침수를 막기 위해서 제방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제방 공사를 하면 섭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창녕구는 제방 공사를 앞두고 먼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환경 단체가 이 평가가 엉망이다. 진단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언론에 이제 배포를 했고 이게 이제 지역 사회와 환경 단체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환경 영향 평가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제 정책을 입안할 때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책까지 세우는 이제 그런 절차를 말하는 건데 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복늪 같은 경우에는 옆에 개성천 하천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이런 기본 계획, 그러니까
가장 상위의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사전에 환경 영향을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예. 기존의 환경 영향 평가하던 방식이 사업이 일단 정해지고 나서 그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환경 영향 평가를 했다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환경 영향 그럼 평가입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돼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또 예. 상위 기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정확한 게 사실 생명이죠. 예. 그런데 이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환경 단체에서는 말을 하기를 이거는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한 사람들은 거의 신이다. 신이다. 예,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지 조사를 조사한 2명이서 단 3시간 만에 모든 동식물분 7개 분야를 다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하는 이동 거리만 해도 15km거든요. 근데 2명이서 3시간 동안 조사해서 이걸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알아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사계절의 그 식생이 뚜렷하게 변화가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칙은 사계절 동안 각 계절을 다 조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3시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냈고 또 이제 더 심한 문제는 다른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거죠. 다른 환경 영향 평가서라면 예. 다른 지역?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창원 진전천이라고 아예 다른 곳에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식물상도 거기에 보고서랑 똑같고 심지어 그래요? 예, 제방 높이라든지 제방의 그 여유고라고 하는 이제 그 수위에 대한 것도 그쪽 보고서를 똑같이 쓴 거예요. 여기랑 맞지 않는 보고서를.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토대로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 환경단체에서는 가만히 있기가 힘든 거죠. 문제 삼을 저희 수밖에 없죠. 환경단체 아닌데도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절차 자체가? 복제도 복제지만은 복제보다 더 이제 잘못된 것은 거짓말. 날조를 했다 이런 얘기죠. 수달, 삭 등 뭐 보호종에 있는 그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들이 없다고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거의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왕보들이 굉장히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록조차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엄청난 이제 날조를 했던 그런 환경 영향 평가고 그것이 이제 날조라는 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현지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4년도에 내력 습지 조사를 쭉 하는 과정에서 이런 보호종이 있다든가 또 습지 등급이 1등급이라는 이것은 밝혀져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창녕군과 도나 주민들이나 뭐 이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명확한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백반양보에서 용역업체가 거짓으로 거의 이게 사기 수준인 것 같은데 이런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는 그래도 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한 번이라도 보면 아 이거 너무 부실하구나라고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죠? 그 검증을 그만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낙동강 환경청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결론을 보면 낙동강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 아니다. 그다음에 부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뭐 때문에 거짓이 아니고 뭐 때문에 부실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질 않았어요. 일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환경단체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위도 하고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다시 한 번 또 심의를 했는데 그 여기에서 이제 부실평가다. 그다음 뭐 일부 거짓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다시요? 예. 결국에. 그래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그 용역업체에게 그 영업 정지 7개월 반을 내렸고 벌금을 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처음과 두 번째가 다 결과가 다른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이거를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라는 것도 맞고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데 기존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들이 다 이랬다. 새삼스러울 게 없었다. 직접 말해서.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될 만한 환경 영향 평가서는 저는 4대강 사업 때 보고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실제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4대강 그 면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보고서는 처음에 초안 작성부터 주민 공람 설명에 이제 최종안 나올 때까지 한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4개월을 4대강 전역에 다 했고 심지어 뭐 문화재 지표 조사 같은 거는 이게 8,600만 평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한 달 만에 끝냈어요. 모든 문화재 조사를. 그래서 그거에 비교하면 지금 대봉늪은 뭐 세발의 피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안 바뀌는 이유가 이게 이제 처벌 규정이라든지 불이익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그 대행하는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짓으로 이거를 기술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하게 적었을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 혹은 영업 정지, 그다음에 면허 취소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용역업체에게 돈을 지불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사실은 사업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가 돈을 주고 용역을 의뢰하는데 사업이 안 됩니다라고 써주기가 힘든 거죠. 이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돈 주는 사람한테 이 사업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기 용기를 내서 말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구조고 사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알게 모르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사실은 또 공모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행 업체만 처벌을 하고 있다 보니 사업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건 좀 힘들다고 보입니다. 앞서 VCR에서 보면 주민들의 고통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제방 공사를 하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 공사의 근거가 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이 됐다면 공사가 중단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혹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문화관광 환경유익청에서는 이 중단시킬 그런 법정 권한이 없고요. 예. 이게 주체는 이제 창녕군이기 때문에 네. 창녕군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로 물난리 때문에 상당히 농사도 그렇고 생활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또 군의 입장은 더 이제 강하게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경남도 같은 경우도 뒷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래 보니까 창녕구 같은 경우에 따오기 복원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제일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실제 그 천년 기념물인 198호지요. 이 따오기가 서식지가 대봉늪인데 창녕군이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던 곳이 지금 파괴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수지 주변에 섭지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또 앞으로 살아갈 이 주민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도 창녕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다면은 이 그 따오기 복원 사업만큼의 열정과 노력을 또 주민들의 그런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이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이 창녕군의 고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열심히 복원을 해서 자연 방사를 시켰는데 따오기가 가는 그곳에서 그 제방 공사를 한다. 이거는 창녕군 내부에서도 좀 사이가 안 좋을까요? 담당관끼리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람사로 도시로 지정되는 창녕군이 제일 크게 자랑하는 게 오픈읍이잖아요. 오픈읍은 뭐 창녕군 홈페이지에 보면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맞아요. 거기 이제 습지의 문제, 뭔지 아니 뭐 거의 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되는데 왜 대봉늪에서는 그런 관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의거스러운 그렇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창녕 군수가 이런 습지와 인간에 대한 어떤 공생 문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철학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창녕 군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단성 있게 네. 과단성 있게 도와 협조를 잘해야 되고 환경단체와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이익이 문제는 그건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이거 풀 수 있는 권위는 창녕 군수가 좀 더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이 요구를 했을 때 그 제방공사에 대한 그 타당성 조사부터 뭐 그 절차를 밟는 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좀 극하게 달아오른 것도 지금 상황이고 그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겨우 공사가 시작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환경단체가 방해한다. 준비기간은 무려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존권을 환경단체가 가로막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대노하고 있는 실정이고 뭐 생각보다도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대놓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화나 계신 것 같아요. 또 화나실 만도 하고. 네, 예.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닙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대봉늪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이 주민하고 환경단체가 많은 차이를 드러내거든요. 주민분들은 대봉늪 자체가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제방을 쌓을 때 일제시대 때 꼭 흙을 파내면서 제방을 쌓고 땅이 움푹 패인 부분에 그냥 물이 고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늪이 된 건데
쉽게 말해서 뭐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천연 늪이 아니다. 뭐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재산적인 피해가 얼마나 큰데 이 정도 제방 쌓는 게 무슨 환경에 큰 영향이 미치느냐. 특히나 지금 그 공사가 이미 돼 있는 뭐 배수 펌프라든지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 침해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복늪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본류인 낙동강, 개성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복늪으로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보면 대복늪이 2시간 정도 늦게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홍수를 예방하는데 갑자기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홍수가 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정도의 공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왕버들 군락이 형성돼 있다라는 것은 왕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중 30일 이상 침수가 되면 생육에 지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버들이 지금 왕성하게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상습 침수 구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갈등을 하고 부딪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조정도 해보려고 협의회도 꾸렸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뭐 성과는 없었던 건가요? 좀 성과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경상남도하고 창녕군, 그다음에 낙동강 이호 환경청하고 환경단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각자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해서 회의체를 꾸리자라고 해서 실제 회의도 5번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방 공사를 포함해가지고 이 전체를 놓고 우리가 중재안을 내겠다. 중재안을 내면 여기 중재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어쨌든 중재안에 승복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이 협의체가 꾸려져서 실제 중재안을 10월 30일 날 냈습니다. 그래서 9개 조항에 걸쳐서 중재 합의서를 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중재 합의서에 대해서 창녕군이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틀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대립이 심했던 게 아까 VCR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제방 축조로 인해서 습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든 면적만큼 배후에 대체 습지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게 중재안이고 이게 당장은 좀 어려우니까 이게 뭐 5년 정도 유예 기간을 뒀다가 국유지를 중심으로 차츰차츰 습지를 확보해라라는 게 이제 중재안의 핵심 내용인데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멀쩡히 농사 짓고 있고 옥토로 갖고 놨는데 거기를 갑자기 습지로 내놓으라 하니까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사유재산 혹은 농사를 지는 농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민하고 창녕군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이 사태와 이 갈등을 좀 봉합하는 방법, 대안은 없을까요? 습지의 환경단체 내는 안이 대체 부지를 해가지고 습지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자연 보호력이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거든요. 이 돈들을 이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닌데 이 창녕군이 부담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남도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나서시면 좋겠다. 그리고 창녕이 어쨌든 간에 우포늪을 중심으로 해서 천혜의 자연 보호인 우포늪이 전국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네. 오히려 관광 뭔가 상품화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대북rop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묘안을 짜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영향평가 그게 원죄예요, 원죄, 이 사태.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작성한 이 지역 환경에 대한 보고서와 분석은 사실은 그것은 기본적인 팩트로 깔고 그걸 전제로 주민들하고 환경단체가 이 논의를 하는 게 맞는 양상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엉터리다 보니까 그거부터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면 이 논쟁의 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합의라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 합의를 하는데 기준점이 없어져 버린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보전 가치가 있냐 없냐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영향평가가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좀 화두가 됐으면 좋겠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 미국이나 독일처럼 선진국은요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을 승인해준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도 실시를 하고 책임도 지는 형식으로 돼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 다 설립되고 나서 나중에 주민 공청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 계획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절차마다 계속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잘못됐다, 부실이다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면 지금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절차 위반인 경우에는 그걸 이유로 취소 처분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취소를 받아주고 있는데 단순히 부실하게 했다, 내지는 뭐 되게 건너뛰었다 이런 식으로 약하게 하고 건너뛰었다 이 정도 해가지고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를 해주질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이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네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절차는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부실한 거죠. 그래서 이걸 법을 이번 참에 좀 개정을 해서 사업자한테 페널티도 주고, 근데 페널티가 단순히 처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경제적 수익을 환수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경제적 수익 때문에 달려가는 개발 사업을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뭔가 좀 그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과 환경단체의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본질이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과 환경단체의 갈등이 아니고 정부의 제도적 불비, 그다음에 그 법 내의 모순, 그다음에 그다음에 행정의 문제, 예,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1번인데 마치 주민과 환경단체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언론에 비춰져서 저는 그게 좀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역시 누가 뭐래도 청정군수하고 경남도지사하고 환경부하고 마주 앉아갖고 3자가 어떤 대안을 내놔야지만이 되는 문제인 것이지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이 길을 진행하고 또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람사르 총회 때 전 세계가 창녕을 주목했었죠. 그 정도로 습지는 지역의 큰 자랑입니다. 습지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자체의 정체성, 그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창녕군과 경상남도는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열띤 감시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는 말이 있죠.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며 부딪히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과정이 험난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해 나가야지 더 나은 해법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법안 통과를 두고 날을 세운 국회도 공사 문제로 갈등 중인 대복늪의 상황도 설득과 합의라는 민주적 가치를 통해 잘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